여러분은 혹시 파티나 모임에서 돌아온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완전히 지쳐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럿이 함께 있을 때 모두가 즐겁게 떠들고 있는 동안 홀로 조용히 관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내가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사교적이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못된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이 세상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말하고 빠르게 반응하고 눈에 띄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에게 매일 무언가를 발신하라고 재촉하고 직장에서는 활발하게 의견을 내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조용히 생각하고 깊이 사색하는 사람은 종종 소극적이거나 자신감이 없는 사람으로 오해받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침묵은 정말 나약함의 표시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칼 융은 일찍이 인간의 마음이 에너지를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말한 내향성과 외향성은 단순히 성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고 처리하는 근본적인 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외향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면서 내향인들에게 자신의 본성을 숨기고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강요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고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과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내향성의 진짜 의미를 탐구해 보려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더 아름답고 더 강력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향인을 수줍음이 많거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오해입니다. 내향성과 수줍음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수줍음은 사회적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이나 두려움이지만 내향성은 에너지의 방향성에 관한 것입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 에너지, 그가 리비도라고 불렀던 그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을 관찰했습니다. 외향인은 그 에너지를 바깥 세계로 향하게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 활동 외부 자극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활력을 얻습니다. 반면 내향인은 에너지를 내면 세계로 향하게 합니다. 그들은 생각, 감정, 내적 경험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내향인은 외부 세계의 자극을 더욱 강렬하게 경험합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깊이 처리합니다. 한 번의 대화가 그들에게는 수십 개의 생각과 감정의 파동을 일으킵니다. 한 장면, 한마디 말, 한 가지 경험이 그들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울림으로 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영화를 보고 나서 며칠 동안 그 영화에 대해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와 나눈 짧은 대화가 밤새도록 머릿속을 맴돈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내향인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경험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소화합니다. 그들은 빠르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깊이 흡수하고 내면에서 반추하고 의미를 찾아냅니다. 한국 사회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특히 빠른 반응을 중요시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회의에서는 즉각적인 의견 개진이 요구되고 대화에서는 재빠른 맞장구가 친밀함의 표시로 여겨집니다. 느린 것은 둔한 것으로, 조용한 것은
무관심한 것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향인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깊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에 표면적인 반응으로 그 깊이를 훼손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윤근 내향인이 주관적 요소를 우선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외향인이 객관적 사실과 외부 현실에 주목한다면 내향인은 그 사실이 자신의 내면에서 어떻게 경험되는지에 주목합니다. 같은 풍경을 보더라도 외향인은 그 풍경 자체를 보지만 내향인은 그 풍경이 자신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감정과 생각을 봅니다. 이것은 결코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더 깊은 진실에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외부 세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방식은 우리의 내면을 통해서입니다. 내향인은 이 내면의 렌즈를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정제하는 일에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현대 사회는 외향적 가치를 기준으로 성공을 정의합니다. 네트워킹, 자기 홍보 빠른 의사결정, 끊임없는 활동성이 능력의 척도가 됩니다. 내향인들은 이런 환경에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면을 씁니다. 윤기 말한 페르소나를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사회적 가면 말입니다. 내향인들은 종종 외향적인 페르소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밝게 웃고 활발하게 대화하고 사교적인 척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직장에서 하루 종일 활기찬 모습을 유지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탈진한 느낌. 단순히 육체적으로 피곤한 게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고갈된 느낌.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본성에 반하는 행동을 지속한 결과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가면을 오래 쓰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향인들은 점차 자신의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내면과의 연결을 잃어버립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의 실패라고 볼 것입니다. 개성화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이나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은 본성에 충실해지는 것입니다. 내향인에게 개성화는 자신의 내향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메시지가 그 반대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더 활발해져라, 더 사교적이 되어라, 더 빨리 반응해라. 내향인들은 이런 메시지를 내면화하면서 자기 자신을 문제로 인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내향성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기질입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강점입니다. 내향인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들은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 아래로 들어가서 복잡한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연결고리를 발견합니다. 많은 위대한 사상가, 작가, 과학자, 예술가들이 내향인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둘째, 내향인은 경청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들은 대화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심으로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희귀해지는 귀중한 능력입니다. 모두가 말하려고만 하는 세상에서
진정으로 듣는 사람은 선물과 같습니다. 셋째 내향인은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피상적인 관계보다 소수의 깊은 관계를 선호합니다. 그들이 우정을 나눌 때 그것은 진정성과 깊이를 가집니다. 그들은 표면적인 대화를 넘어서 영혼 깊은 곳에 대화를 나눕니다. 넷째 내향인은 자기 성찰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이것은 융기 말한 개성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자기가 될 수 없습니다. 내향인은 이 내면 탐구의 길에서 자연스러운 탐험가입니다. 다섯째 내향인은 혼자서도 충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독과 고립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고립은 외로움이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과의 풍요로운 만남입니다. 내향인은 고독 속에서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고 내면의 지혜에 귀 기울입니다. 융은 인간의 무의식에는 집단적 무의식이라는 깊은 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원형과 상징들의 저장고입니다. 내향인은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감으로써 이 집단적 무의식과 접촉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깊은 곳에서 발견하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예술가와 창작자들이 내향인인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탐험하면서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인간 경험의 본질을 건져 올립니다. 그들의 작품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은 그들이 우리 모두 안에 있는 무언가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향인이 이런 선물을 발휘하려면 먼저 자신의 본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임은 저항을 멈추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내향인들이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외향적이 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내향적 성향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그것은 마치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가 되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끊임없는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윤기 가르친 것은 대극의 통합입니다. 우리 안에는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내향성과 외향성도 그중 하나입니다. 완전히 내향적이기만 한 사람도 완전히 외향적이기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펙트럼 위에 어딘가에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 면을 보입니다. 내향인도 때로는 외향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자신의 기본 본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다시 자신의 중심으로 자신의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향인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것은 마치 음식이나 수면처럼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하지만 많은 내향인들이 이 욕구를 부끄러워하거나 무시합니다. 한국의 많은 직장 문화를 보면 회식이나 팀 활동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혼자 있고 싶다거나 조용히 쉬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때로 팀워크가 부족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향인에게 이런 강제적인 사교 시간은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결국 업무 효율성도 떨어뜨립니다.
자신의 필요를 인정한다는 것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초대를 수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대화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입니다. 둘째, 자신의 리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향인은 종종 천천히 워밍업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사람들과 즉시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찰하고 느끼고 점차 열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서두르지 마세요. 자신에게 그 시간을 주세요. 또한 내향인은 에너지의 파동을 경험합니다. 어떤 날은 더 사교적이고 활동적일 수 있고 어떤 날은 완전히 내면으로 물러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바다의 밀물과 썰물처럼 우리의 에너지도 흐르고 물러납니다. 셋째,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향인에게 물리적, 정신적 은신처는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조용한 방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연 속 산책로일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그런 공간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보호하세요. 넷째, 깊이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향인은 피상적인 자극보다 의미 있는 참여를 통해 만족을 얻습니다. 수많은 파티에 가는 것보다 한 명의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취미를 조금씩 하는 것보다 하나의 관심사를 깊이 탐구하는 것이 더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윤근 우리에게 그림자를 통합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부정하거나 억압한 자신의 부분입니다. 많은 내향인들에게 그들의 내향성 자체가 그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조용하고 사색적인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그것을 부끄러운 비밀처럼 취급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계속 억압하면 그것은 왜곡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억압된 내향성은 사회적 불안, 만성 피로, 정체성 혼란, 심지어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기를 부정할 때 우리의 전체 존재가 고통받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그것을 빛 속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향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조용함을 좋아하는 나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나 깊이 생각하고 느끼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인정이 아니라 포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내향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역설적으로 더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니 그 에너지를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면을 벗으니 진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니 다른 사람들도 그대로의 여러분을 받아들입니다. 융은 또한 우리에게 대극의 긴장 속에서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세상은 내향인에게 외향적이 되라고 요구하지만 해답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존중하면서도 세상과 소통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타협이 아니라 통합입니다. 내향인도 세상에 기여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큰 그룹이 아니라 1대1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빠른 반응이 아니라 깊은 통찰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돌아보면 사색과 내면성을 중요시한 전통이 있습니다. 선비들의 학문과 수양불교의 명상 전통, 유교의 자기 수양 개념들은 모두 내면으로 향하는 여정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대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가치들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빠름 효율, 외적 성취가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그 균형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내향인들이 자신의 본성을 되찾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치유가 아니라 문화적 치유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융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는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독특한 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성화 과정은 다른 누군가의 이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씨앗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이 자라도록 돕는 것입니다. 내향인의 씨앗은 깊이입니다. 그것은 표면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양분을 흡수하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성장합니다. 이 씨앗을 서둘러 피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에게 필요한 어둠과 고요함을 주세요. 우리 사회는 지금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끊임없는 알림, 끝없는 정보 흐름, 멈추지 않는 활동.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표면에 머물게 합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고, 깊이 느낄 시간이 없고, 깊이 존재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향인은 이 소음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현존입니다. 그들이 듣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들이 혼자 있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자기 자신, 그리고 더 큰 무언가와의 깊은 연결입니다. 융은 현대인이 집단적 무의식과의 연결을 잃어버렸다고 우려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의식적이고,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표면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화와 상징의 언어를 잃어버렸고, 우리 안에 더 깊은 지혜에 접근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내향인은 자연스럽게 이 깊은 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이 자신의 꿈에 주목하고 상징에 끌리고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의식의 언어를 더 자연스럽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식의 표면 아래에 머무는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은 표면적인 해답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 정신건강위기, 의미의 위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더 깊은 진실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생각이 아니라 더 깊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더 깊은 경청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활동이 아니라 더 깊은 현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향인이 자연스럽게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내향인들이 먼저 자신의 가치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세상에 기여할 것이 없다고 느끼는 대신 자신만이 줄 수 있는 독특한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힘입니다. 당신이 빠르게 반응하지 않는 것은 둔함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큰 그룹보다 작은 모임을 선호하는 것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질 높은 연결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연결된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융은 개성화된 사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된 사람은 역설적으로 더욱 보편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하면 거기서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무언가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내향인이 자신의 내면을 탐험할 때 그들은 단지 자신만의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보편적 진실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예술이 탄생하는 방식입니다. 예술가가
자신의 가장 개인적인 경험을 깊이 파고들 때 그들은 우리 모두가 느끼지만 표현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거나 듣거나 읽을 때, 아, 바로 이거야. 나도 이것을 느꼈어. 라고 생각합니다. 내향인 여러분, 당신의 내면 여행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탐험하는 그 깊은 곳에서 당신은 우리 모두를 위한 보물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외향적 세상에서 내향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자신의 본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에너지 관리가 핵심입니다. 내향인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마치 운동이 육체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처럼 사교 활동은 내향인의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예산을 만드세요. 중요한 사회적 이벤트가 있다면 그 전후로 회복 시간을 계획하세요. 매일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그것이 단 1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선택적으로 참여하세요. 모든 것에 다 나타날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에 에너지를 쓸지 의식적으로 선택하세요. 정말 중요한 관계와 활동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셋째,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세요. 내향인은 글쓰기 1:1, 대화 깊이 있는 프로젝트에서 빛을 발합니다. 이런 영역에서 기여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회의에서 즉석으로 말하는 것이 어렵다면 미리 생각을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네트워킹 이벤트가 부담스럽다면 의미 있는 1:1 커피 미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넷째, 환경을 조정하세요. 가능하다면 작업 공간을 조용하게 만드세요. 소음 차단 헤드폰을 사용하세요. 집에서 일할 수 있는 날을 협상하세요.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경계를 소통하세요. 사람들은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당신이 파티 후에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을 피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부드럽게 당신의 필요를 표현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여섯째,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내향인은 혼자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구의 약 30에서 50%가 내향적입니다. 당신과 비슷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든 책 클럽이든 관심사를 공유하는 소규모 그룹이든 찾아보세요. 일곱째, 자기 연민을 실천하세요. 어떤 날은 잘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날은 가면을 쓰고 외향적인 척해야 할 것이고 그 후에 완전히 지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자신에게 필요한 돌봄을 주세요. 마치 아픈 친구를 돌보듯이 자신을 돌보세요. 여덟째, 작은 의식들을 만드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 조용한 명상 저녁에 일기 쓰기, 주말에 자연 산책. 이런 의식들은 당신을 중심으로 되돌리고 내면과의 연결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윤근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식은 우리를 더 깊은 의미와 연결시킵니다. 내향성과 외향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융 자신도 우리 모두가 두 가지 경향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하나가 더 지배적일 뿐입니다. 그리고 삶의 다른 단계에서
이 균형은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향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약간 더 외향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상황에서는 매우 외향적이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극도로 내향적입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복잡성입니다. 윤기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좋고 나쁨 맞고 틀림 내향과 외향, 이것들은 대립이 아니라 연속선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인격은 이 모든 면들을 통합합니다. 하지만 통합은 중간으로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중심을 알고 거기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향인에게 이것은 자신의 내향적 본성을 확고한 기반으로 삼으면서 필요할 때 외향적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나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뿌리는 깊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향인의 내면 세계입니다. 그러나 가지는 바깥으로 뻗어 세상과 상호작용합니다. 건강한 나무는 깊은 뿌리와 펼쳐진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내향인이 흔히 범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완전히 움츠러들어 세상과의 모든 접촉을 피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본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외향적인 척하는 것입니다. 둘 다 균형을 잃은 상태입니다. 진정한 개성화는 자신의 내향성을 완전히 받아들이면서도 세상과 건강하게 교류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자기인식과 조정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성숙의 과정입니다. 융은 인생의 후반부를 개성화의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세상의 요구에 적응하느라 바쁩니다. 우리는 학교를 마치고 직업을 찾고 가족을 만들고 사회적 위치를 확립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느 정도 외향적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중년 융기 말한 정오의 시간에 도달하면 다른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들은 내면으로 향하는 질문들입니다. 많은 내향인들이 이 시기에 마침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젊었을 때 억압했던 자신의 본성이 다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귀환입니다. 진정한 자기로의 귀환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년은 종종 어려운 시기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자녀가 자라고 역할이 변하면서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실제로는 기회입니다. 마침내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입니다. 내향적인 중년 여성이라면 이것은 특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느라 보낸 후에 마침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의 깊은 곳에서 무엇이 울리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려면 침묵이 필요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볼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향인이 자연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이 내면 여행의 전문가입니다. 융은 또한 그림자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억압한 것들을 의식으로 가져오는 작업 말입니다. 내향인에게 그림자는 종종 그들이 표현하지 못한, 필요 설정하지 못한, 경계 말하지 못한 진실들입니다. 그림자 작업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느라 자신을 희생해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내향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끄러워해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정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빛으로 가져올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내향인 여러분, 이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그것은 도전적일 것입니다. 예, 때로는 외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내면에는 당신을 인도할 지혜가 있습니다. 윤기 말한 자기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향인은 듣는 것을 잘합니다. 당신은 외부 세계의 소음을 듣는 대신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용합니다. 그것은 요구하지 않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은 당신이 필요한 모든 안내를 줄 것입니다. 때때로 내향인들은 자신이 세상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더 활동적이고 더 보이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보며 자신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영향력은 소음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과의 깊은 대화가 100명 앞에서의 연설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쓴 글이 시끄러운 홍보보다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현존하는 한순간이 분주하게 보낸 하루보다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다양한 종류의 기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연설가도 필요하지만 작가도 필요합니다. 리더도 필요하지만 생각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행동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성찰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당신의 기여는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씨앗은 다른 꽃을 피웁니다. 장미는 해바라기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가장 아름다운 장미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당신은 가장 좋은 내향인이 되세요. 당신의 깊이를, 당신의 사려 깊음을, 당신의 통찰을 세상에 가져오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소중합니다. 융의 가르침을 정리하자면 그는 우리에게 전체가 되라고 했습니다. 빛과 그림자, 의식과 무의식, 남성성과 여성성, 내향성과 외향성을 모두 통합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합은 모든 것을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각의 합당한 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내향인에게 이것은 자신의 내향성에 중심적 자리를 주면서도 필요할 때 외향적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깊이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표면에서 놀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침묵을 사랑하면서도 말할 가치가 있는 것이 있을 때는 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균형의 문제이지만 정적인 균형이 아니라 역동적인 균형입니다. 마치 춤추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움직이고 조정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더 내면으로, 어떤 순간에는 더 외부로. 하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중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향인의 중심은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표면 소음 아래 조용하고 고요한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지혜가 흘러나옵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힘이 자랍니다. 우리 시대는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빈 공간을 소음으로 채우고 고요한 순간을 활동으로 채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극받고 끊임없이 산만해지고 끊임없이 바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음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깊은 곳, 우리의 진정한 목소리, 우리의 내면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인의 많은 고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지만 외롭습니다. 정보로 넘쳐나지만 지혜가 없습니다. 바쁘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내향인은 이 상실된 것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 향합니다. 그것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더 적은 것으로 더 빠른 것이 아니라, 더 느린 것으로 더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더 조용한 곳으로 향합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문화의 주류에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필요한 길입니다.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사회로서 우리는 이 내면으로의 여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내향인 여러분, 당신은 이 여정의 성우자입니다. 당신의 본성은 이미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길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요함을 허락할 것입니다. 당신의 깊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표면 아래를 탐험할 용기를 줄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소리치거나 명령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존재함으로써 인도하는 리더십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 자신일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 자신이 될 허락을 줍니다. 융은 우리에게 개성화의 길이 외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중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독특한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그리고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향인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도달할 때 그들은 거기서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집단적 무의식이고 원형들이고 인간 경험의 보편적 패턴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개인적인 것을 탐험할 때 그들은 가장 보편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내향인의 역설입니다. 그들은 가장 혼자일 때 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내면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가장 넓은 곳에 도달합니다. 그들의 고독은 고립이 아니라 모든 것과의 친밀함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내향성은 더 이상 제한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독특한 강점입니다. 그것은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니라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선물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내향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자신의 통찰을 공유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기여하기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침묵의 지혜 깊이의 힘, 고요함의 치유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내향인이라면 세상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되려는 당신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당신의 조용한 강인함을, 당신의 사려 깊은 통찰을, 당신의 깊은 현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나와서 당신 자신이 되세요. 하지만 당신만의 방식으로 소리칠 필요 없이 무대에 오를 필요 없이 주목받기 위해 애쓸 필요 없이
단지 진정성 있게, 깊이 있게,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실 그것은 충분함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약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집단적으로도 말입니다. 오랫동안 외향성의 가치만이 찬양받아온 후에 이제 균형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는 활동과 소음의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의미와 깊이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향인들에게 기회입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보존해온 가치들, 깊이 성찰 의미 진정성이 이제 널리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명상 마음챙김, 자기 성찰의 실천들이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내향적 활동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향인이 잘못되었다거나 내향인이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융의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우월함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둘 다 필요합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과 생각하는 사람, 바깥을 향하는 에너지와 안으로 향하는 에너지 모두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한쪽만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균형을 되찾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의 회복은 내향인들이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아직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대로 괜찮은 걸까? 정말 나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걸까? 나는 여러분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당신은 이대로 괜찮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대로 완벽합니다. 당신의 내향성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이고 당신이 세상에 가져올 독특한 선물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장미에게 해바라기가 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당신의 내향성을 깊이 탐구하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보세요. 그것이 당신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 보세요. 당신은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침묵 속에서 말보다 더 웅변적인 무언가를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의 고독 속에서 어떤 관계보다 깊은 연결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 여행에서 세상 어디를 가도 발견하지 못할 보물을 발견할 것입니다. 융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점점 더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직선이 아니라 나선입니다. 우리는 같은 주제로 계속 돌아오지만 매번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내향인으로서 당신의 개성화 여정은 자신의 내향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받아들여야 할 현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리해야 할 특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그것을 선물로, 축복으로, 당신만의 독특한 강점으로 볼 것입니다. 이 여정의 각 단계는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자신에게 시간을 주세요. 어떤 날은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치유와 성장은 직선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원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담사, 치료사, 코치 또는 단지 이해하는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융 자신도 깊은 내면 작업에는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책과 자료들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향성에 대해, 융의 심리학에 대해, 개성화 과정에 대해 더 배우세요. 지식은 힘입니다. 자신을 이해할수록 자신을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원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지혜, 당신의 직관, 당신이 융기 말한 자기와의 연결. 이것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세요. 이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세요. 내향인은 자연스럽게 이 내면의 목소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있을 때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크지 않습니다. 그것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은 항상 거기 있습니다. 당신을 안내하고 지지하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종 외부 세계의 목소리와 다른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가라고 말하지만 당신의 내면은 천천히 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더 많이 하라고 말하지만 당신의 내면은 더 적게 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밖으로 가라고 말하지만 당신의 내면은 안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어느 목소리를 따를 것인가? 융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자기에게 가장 깊은 본성에게 진실하라고. 이것이 개성화의 핵심입니다. 내향인에게 이것은 자신의 내향적 본성에 진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기대하든 당신은 당신 자신의 진실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평화와 충만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쉽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당신은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기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킨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진실할 때 당신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현존합니다. 당신은 더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느낍니다. 가면을 쓴 당신보다 진정한 당신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고갈된 당신보다 충전된 당신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당신보다 자신을 받아들인 당신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자신을 돌볼 때 당신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현명한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우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줄 물이 있습니다. 내향인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데 능숙합니다. 그들은 공감하고 듣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종종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마지막에 놓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갈됩니다. 자기 돌봄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입니다. 특히 내향인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당신은 다르게 충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하세요. 매일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그것이 명상이든 산책이든 독서든 일기 쓰기든 무엇이든 당신을 내면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하세요. 이것은 협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건강과 안녕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공간을 보호하세요. 물리적 공간이든 정신적 공간이든 모든 사람이 항상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건강합니다.
그것은 당신과 다른 사람들 모두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전체성을 추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전체성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모든 부분, 빛과 그림자, 강점과 약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향인으로서 당신의 전체성은 당신의 내향성을 완전히 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의 모든 면을, 조용함도, 민감함도, 깊이에 대한 욕구도, 혼자만의 시간의 필요도, 이 모든 것이 당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당신 안의 외향적 면도 인정하세요. 당신이 때로는 사교적이고 싶어하는 부분, 새로운 경험을 원하는 부분, 세상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부분. 이것도 당신입니다. 그것을 억압하지 마세요. 전체성은 균형입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모든 면에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향인에게 중심은 내면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항상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바쁠 때 그 중심으로 돌아가세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때 그 중심으로 돌아가세요. 당신이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그 중심으로 돌아가세요. 그곳은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당신의 집입니다. 융은 또한 우리에게 상징과 꿈의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무의식은 논리와 말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지와 상징으로 소통합니다. 내향인은 종종 이 언어에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당신의 꿈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것들은 당신의 무의식에서 오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을 끌어당기는 상징들, 이미지들, 이야기들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것들은 이유 없이 당신에게 오지 않습니다. 예술 음악 자연은 종종 내향인에게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과 소통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들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음식입니다. 한국의 전통 예술과 문화에는 이런 깊이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수묵화의 여백 전통 음악의 정적 사찰의 고요함, 이 모든 것은 말하지 않고 소통하고 보여주지 않고 드러냅니다. 이것은 내향인의 언어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런 전통적 형태의 표현에 끌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현대적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당신의 내면을 표현할 창조적 출구를 찾으세요. 그것은 글쓰기일 수도, 그림일 수도, 음악일 수도, 정원 가꾸기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연결시키는 것을 하세요. 창조성은 내향인의 자연스러운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면의 풍부한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표현할 방법을 찾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가져오세요. 세상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성공하거나 유명해지거나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성취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있습니다. 융기 가르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되고, 더 많이 성취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하고 있고, 이미 충분히 되어 있고, 이미 충분히 성취했습니다. 단지 당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내향인이 배워야 할 가장 어려운 교훈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종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사교적이지 않고, 충분히 활발하지 않고, 충분히 성과를 내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있는 그대로. 당신은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나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 자신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장하고 배우고 발전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장이 인간 본성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해 성장합니다. 내향인으로서 당신의 성장은 더 외향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이 내향적이 되는 것입니다. 더 완전히 당신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더 용감하게 당신의 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하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나 자신에게 진실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할 것인가. 때로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기본 설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기본 설정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진실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평화롭습니다. 당신은 더 에너지가 넘칩니다. 당신은 더 창조적입니다. 당신은 더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더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융기 말한 개성화의 목표입니다. 더 많이 가지거나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성취입니다. 내향인 여러분, 당신의 여정은 독특합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과 똑같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조용히 깊이 의미 있게 당신의 침묵은 소음이 넘치는 세상에서 성격입니다. 당신의 깊이는 피상적인 시대에 닫힙니다. 당신의 내면성은 외부 지향적인 문화에서 균형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당신을. 당신의 조용한 힘을, 당신의 깊은 통찰을, 당신의 사려 깊은 현존을.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것을 숨기지 마세요. 이것을 세상과 나누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다른 내향인들에게도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당신이 용감하게 당신 자신일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 자신이 될 용기를 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여입니다. 융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각자는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각자는 세상에 줄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일 때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줍니다. 내향인으로서 당신의 선물은 깊이입니다. 침묵의 지혜입니다. 고요함의 치유입니다. 내면의 풍요로움입니다. 이것을 세상과 나누세요. 세상은 목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잘 될 것이고 어떤 날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자신감이 넘칠 것이고 어떤 날은 의심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항상 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 자신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향인 여러분, 당신은 이 소음 넘치는 세상에서 침묵의 힘을 지닌 사람입니다. 당신은 피상적인 시대에 깊이의 선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외부 지향적인 문화에서 내면의 보물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것을 타협하지 마세요. 이것을 보호하고 키우고 세상과 나누세요.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리듬으로. 세상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줄 것은 서두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깊이는 천천히 자랍니다. 지혜는 고요함 속에서 형성됩니다. 진실은 침묵 속에서 들립니다. 그러니 천천히 가세요. 깊이 느끼세요. 조용히 존재하세요. 그리고 알아두세요. 당신은 바로 그대로 충분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내향성은 축복입니다. 그것을 저주로 만들지 마세요. 그것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살아내세요. 그것이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다운 것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소음 가득한 세상에서 당신의 침묵은 노래입니다. 이 분주한 삶에서 당신의 고요함은 춤입니다. 이 표면적인 시대에 당신의 깊이는 혁명입니다.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세요. 깊이로 세상을 변화시키세요. 침묵으로 치유를 가져오세요. 바로 당신 자신이 됨으로써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 이상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